네, 마케돈 2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조정의 분위기로 이어지는데요. 코스피가 9포인트 하락해서 2093, 2100 밑으로 내려왔는데 코스피 오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단연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가 6.4% 하락했고요. 모비스가 7%, 기아차가 3% 가까이 급락입니다. 물론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대차가 이렇게 6%, 7% 급락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장에 부담이 되는 거고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새로운 이유가 있는가? 수출 부진 이런 여파가 몰린 것인가? 저희가 잠시 후에 김종효 위원님 코너에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주가 급변동 원인 좀 긴급 점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 인터뷰는 NH농협의 이진우 센터장님 모셔서 금융시장 현황들 살펴보겠고요. 먼저 첫 코너 이항영의 딱 이겁니다. 이항영 위원, 박민영 앵커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습니까? 만나시죠. 네, 시장과 이슈, 남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순서입니다. 여기에 또 노려볼 만한 종목까지 공개하고 있죠.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겁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 다뤄볼지 궁금해집니다. 네, 수년 동안 지리한 협상 끝에 이제 결국은 정상적으로 이제 공식 서명됐죠. 네. 한중 FTA 얘기 좀 해볼 텐데요. 네. FTA 뭔지 정확히 좀 아세요? 자유무역협정, 이 국가 간에 자유롭게 수출품이나 서비스 같은 거를 좀 무역하자 이런 협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네. 완전 철폐함으로 인해서 양국 간 혹은 지역을 완전히 이제 네. 편안하게 쉽게 무역하자는 것이 바로 FTA가 되겠는데요. 네. FTA가 결국 발전하면 처음에 이제 관세 동맹 같은 형태로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공동 시장으로 갑니다. 네. 거기까지 지나가면 이제 단일 시장, 흔히 얘기해서 단일 시장. EU라든가요, 나프타, 아세안 이런 거가 거의 단일 시장으로 경제 통합으로 가는 단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WTO를 통해 세계 무역기구를 통해서 한 RTA 지역 어떤 경제 합의체를 조사해 보니까요. 지금까지 발효된 건수가 무려 399건이니까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지금 시장이 형성돼 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우리 같은 경우도 저 어릴 때만 해도 한미 FTA에 칠레 FTA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네네. 사실 발효는 되고 발효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사인만 하고 네. 직접적으로 발효되지 않은 국가도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오래 걸려합니다. 한 10년 이상 걸리는 건데요.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네.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는데요. 양국이나 이제 모여갖고 우리 같이 한번 연구해 보자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학자들 순서 모이고요. 그다음에 협상에 대한 여건이 조성되면 정말 그다음부터 지리한 협상을 합니다. 이게 한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가 서로 득실이 따지기 네. 때문에 이게 또 오래 걸리고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타결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서명, 본서명 끝나고 나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끝나는 나라도 있지만 독재국 같은 경우는 바로 끝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이제 국회에서 비준을 거치는 게 많거든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비준까지 끝해야지 정상적으로 이제 발효되는 단계로 가는 것이고요. 현재 참고적으로 아시셔야 될 게 우리나라가 한미 FTA라든가 한 캐나다, 네. EU FTA 같이요. 이미 11곳은 이미 발효까지 되는 나라가 있고요. 10여 개 나라, 거의 한 15개 나라 이상과는 타결이 되고 있거나 협상 중인 상태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중국과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희가 협상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년 전에도 계속해서 협상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접했었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표를 하나 준비해봤는데 네. 한중 FTA 협상이 2004년 9월이니까요. 거의 뭡니까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세안이랑 3개 경제장관 회의가 열린 계기로 네. 한중 통상장관한테 민간 공동 연구 합의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연구를 해보자는 거예요. 네. 쭉 해갖고 통상장관에서 한중 FTA 공채회가 2012년 열려서 아하.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겠고 이게 작년에 있죠. 작년에 네. 11월을 기억하는데 11월에 이제 실질적 합의했고요. 금년 2월 달인가요? 가서명했고 어저께 이제 드디어 본서명이 되고 한중 간에 이제 정상들이 친서를 교환하면서 네. 이제 또 서로 잘 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돼요. 비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 돼야지 정상적으로 발효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 여당 목표는 올해 안에 비준한다는 건데요. 네. 이게 또 크게 반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드디어
드디어 본서명까지 왔습니다. 한중 FTA. 일단은 경제계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 기대하는 경제 효과가 좀 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걸 정부 측에서 얘기합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게 업계에서는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업계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모든 수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는데요. 한중 FTA가 발효가 되면은요, 네.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어느 정도냐면 실제 국내 통신산이 0.96% GDP가, 늘어나고요. 소비자 편익이 146억 달러. 그만큼 뭐 싸게 사고 물건 뭐 이렇게 생기는 거겠죠. 일자리 창출. 이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누가 계산했는지 좀 만나보고 싶은데요. 무려 10년 동안 53,800개도 아니라 53,805개라는 네. 아주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뭐 상당히 탁상 공론일지 모르겠지만 일자리가 창출하는 효과가 이렇게 53,800여 명이나 나오는 것이 되겠고요. 양국 간 이제 관세가 이제 단기대로 철폐되거든요. 거기서도 12조 달러. 12조 달러니까 우리는 돈으로 1경 3,200억 시장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니까요. 패션, 화장품, 생활가전, 뭐 고급 식품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의 소비자 품목의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중국과 친해지니까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에서 교두보 말해서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부수적 효과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엄청난 한국 기업들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사들도 또 분석 보고서들도 속속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각각 어디 품목에서 좀 이득을 보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자동차 쪽은 양호에서 제외가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오늘도 이제 그 자동차가 좀 빠져갖고 네. 잠시 후에 또 전문가 연결을 한다니까 그때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셔야 되겠고요. 네. 하여튼 여태까지 FTA 하면 항상 뭐 저도 그랬지만 자동차가 그 소재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양쪽 다 약간 껄끄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자동차 산업 엄청나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경쟁이 못 쫓아가는데 한국에서 그냥 물건이 막 싸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비관세로. 네. 그러니까 좀 머리 아픈 거고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 아니지만 중국에요. 유럽이나 미국, 일본의 현지 공장들이 많은데 그걸 맞아요. 바로 중국 거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거기서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피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완전히 빠져 있고요. 우리나라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농산물 아닙니까? 그래서 농산물도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분위기는 덜 주고 덜 받기. 그러니까 주고받기가 아니라 덜 네. 주고 덜 받기니까 실제로 생각보다 기존에 생각했던 FTA에 따라서 제조업이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는 이미 관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최대 품목인 전자라든가 자동차에서 혜택이 별로 없다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농민들의 피해를 감안해서 농수산물 부분에서도 일단 네.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자동차는 양국 양호에서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존 제조업보다는 이제 서비스 쪽으로 좀 치우쳤다라는 게 기존의 FTA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존과는 약간 다른데요. 몇 가지 우리가 그 방향성을 잡아왔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가 금융 서비스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인데요. 금융 서비스라는 건 은행이 됐건 증권이 됐건 네. 카드가 됐건 간에 규제를 완화하면서 서로 각국의 자기 나라 사람 같이 경쟁을 할 수 있게 네네. 해준다는 것이 되겠고요. 통신 부분은 약간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을 겁니다. 통신 장비 시장을 개방하니까 이미 우리나라 뭐 LG 같은 데서 네. 하이 제품 들여왔거든요. 그 통신 시장 어떤 설비로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그쪽에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겠고요. 주목할 것은 개성공단 제품의 특혜 관세가를 받아주면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 제품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 한미 FTA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네. 이번에 한중 FTA에서는 개성 제품도 우리나라 제품으로 무관세로 간다는 얘기가 네.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합장 영화에 대해서 중국 영화를 인정한다는 거. 그리고 그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가 연장을 해줬다는 거. 네. 보호기 연장해줬다는 거. 그리고 건설 시장 쪽에서 우리나라 국내, 중국 내에서의 각각의 건설 경험을 어떤 시공 경험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쪽 현지 시장에 들어갈 우리가 찬스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건 사실되겠죠. 네, 일단 뭐 금융이나 통신 서비스 여기에 엔터테인먼트와 건설 네. 섹터 등에서 길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위원님이 보시는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탑픽 종목은 어떤 게 될까요? 네, 좀 약간 진부할 수 있는데요. 제가 네. 작년 11월 처음 얘기 나왔을 때부터 줄곧 얘기하는 것이 CJ ENM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FTA면 이제 제조업 이런 생각 완전히 버리셔야 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터테인먼트 쪽에서의 어떤 저작권의 문제, 그리고 한중 합작 영화, 그리고 여태까지 중국은 아무리 외국 영화 좋아하더라도 연간 34편이라는 스크린 쿼터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한중 합작 영화는 중국 영화로 카운트해 주는 거거든요. 네네. 여기 나왔다시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CJ 같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중국에서 진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중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어를 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영가 한 편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쪽이 CJ라는 탑이라는 점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중 FTA 본 서명 소식이 들려왔고 그와 관련된 수혜주를 저희 오늘 찾아봤습니다. 이영영 위원님의 탑픽 종목은 CJ E&M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관심 갖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MTN 이영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